역시 북한은 북한입니다. 뭐든지요. 그냥 쉽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군데군데마다 애를 먹이면서 장난을 치고 또 거기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응원단과 예술단을 위해서 호텔과 콘도를 합쳐서 객실 250개를 비워놨다고 알려졌었는데요. 북한이 예술단을 실은 만경봉호를 오늘 오후 5시에 내려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먹고 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굳이 배가 와서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즉 예술단이나 응원단이 끝날 때까지 있을 의도도 아닌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는 오늘 오후 5시 묵호항으로 도착을 하는데, 자, 강릉에서 8일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끝나고 그 배로 가서 잘 수는 있겠지만은 8일날 강릉 행사가 끝나면 11일날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숙소가 서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경봉호는 이 8일날 강릉 공연이 끝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굳이 오늘부터 해서 기껏 한 2, 3일 있으려고 배에서 묵고 자다가 또 서울로 와서는 이 워커힐인가 하는 숙소에서 잔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미 북한의 이 기술적인 문제를 위해 내려온 예술단 선발대 23명은 각종 장비를 싣고 와서 지금 어디에 묵고 있는가 하면 인제에 있는, 애초에 알려졌죠. 북한 사람들의 숙소가 될 거라고, 스파디움이라는 곳에 여장을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냥 다 같이 있다가 서울 오면 서울 숙소 가면 될 거고, 또 응원단은 서울 올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 묵으면 될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일부 기술단은 인제의 스파디움에 묵고 또 배를 내리보내서 예술단은 강릉 공연하고 또 배로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서울 와서는 또 워커힐에서 잔답니다. 자, 현송월도 오늘 내려온다 그러고요. 지금 이 공연을 보려고 지금 15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참 속 없는 분도 많으시네요. 자, 북한은 이번 그 올림픽 협상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현송월이 온다 하다가 하루 제꼈고, 그 다음에 금강산 합동 공연을 전야제처럼 한다 하다가 없애버렸고, 이번에는 예술단이 와서 인제 등의 숙소에 묵는다다가 만경봉호 배를 타고 내려와서 배에서 먹고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경봉호라는 배요, 이거 제 나이 또래의 이상의 사람들한테는 엄청 알려진 배입니다. 왜 알려졌냐? 북한이요, 제1 이 한국인들을 50년대에 이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데려갔습니다. 꼬드겨 가지고요. 자, 그 사람들은 당시 북한이 더 잘 산다, 50년대만 해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북한은 사회주의 무슨 천국이다, 북한 가면 대우 잘해준다, 이래서 일본에 있는 한국 교포들이 그 말에 속아서 북한으로 엄청 갔습니다. 특히 뭐 조총련 계열 동포들이요, 일본의 그 니가타 항에서 이 만경봉호를 타고 울면서 바이바이 하고, 심지어 여기에 일본하고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은 이 한국인이지만은 남편이나 아내가 일본 사람인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까지도 다 데리고 갔어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다시 와야 된다 해서 일본하고 북한하고 매우 큰 문제가 일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이렇게 죽거나 난마해버리니까 인력 부족을
이 일본에 있는 교포들을 실어 날라서 이렇게 보충을 했는데요. 동포 10만 명을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소련 배를 이용하다가 71년부터는 3,500톤의 배를 투입했는데 이 배의 이름이 만경봉호였습니다. 물론 이번에 오는 9,700톤의 만경봉호는 92년에 조총련계 상공인들이 김일성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40억 엔을 내서 9,700톤짜리 배를 새로 만들어주고 이 92년에 선물했다 해서 만경봉 92호라고 새로 이름을 붙인 배입니다. 자, 북한이 이 배 이름을 만경봉호라고 붙인 이유는 이 평양 시내 대동강 기슭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김일성 생가가 있는 곳이라서 북한의 성지인데 여기에서 올라가서 보면 대동강 주변에 만가지 경치를 볼 수 있는 데다. 그래서 1만만 이 경치 경자를 붙여서 만경봉, 그러니까 만가지 경치를 볼 수 있는 봉우리다. 이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배는 그동안에 일본의 조총련계 이 교포들한테 끓은 돈을 실어 나르고 또 김일성 일가가 사용할 호화 물품을 실어 나르고 그래서 김일성이 만경봉호에 김일성 훈장까지도 내리고 북한으로서는 매우 상징적인 된 겁니다. 이 만경봉호에는 북한에 끌려간 속아서 끌려간 이 교포나 일본인들의 눈물이 실려 있고 한마디로 김일성 일가의 호화 사치를 위한 엔화와 달러화 그 사치 품목의 사연들이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만경봉호를 통해서 굳이 북한이 예술단을 내려보내고 며칠간 먹이 재이다가 여기저기 흩어진 이 자국 사람들을 어려움을 방치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한미일의 대북 제재를 갖다가 깨기 위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천안함 폭침 뒤에 5.24 조치라고 해서 일체의 북한과의 교류 지원 협력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북한 선박이 입항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만경봉호는 한국의 5.24 조치를 한국 정부가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5.24 조치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내린 조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예외를 한다고 어제 북한이 만경봉호로 온다니까 빛의 속도로 허용을 해줘 버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호텔 예약했다 하지만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식령에 비행기로 갔다가 북한 사람 싣고 온 것부터도 다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듯이 만경봉호도 각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 북한을 위해서 한미일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구멍을 뚫는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부는 겉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에는 만경봉호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할 때는 배 이름을 언급하는데 거기는 빠져 있다고 하지만은 안보리 제재가 이중 삼중어로 매우 복합적으로 중첩되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일본도 이 배의 입항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남북 지금 접촉 초기부터 북한이 만경봉호를 보낼 때 우리가 곤란해진다 하면서 우려해 왔는데 정부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예외 조치라 하면서 이 배를 허용을 했습니다. 자, 현 정권은 5.24 조치를 해제 못해서 안달을 했는데요. 그 사실상 5.24 조치를 무력화하는 부분을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서 이 정부가
오이사 조치이기 때문에 한국의 조치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이거는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마식령의 항공기가 갈 때 하고는 다르게 미국에는 아예 통보도 안 하고 북한의 요구를 일단 수용하는 쇼를 한 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모양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북측이 어제 숙식의 편리를 위해 만경봉호 이동을 알려왔다. 오늘 오는데 어제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북한 예술단의 강릉 공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1월 15일 남북 실무 접촉 때 다 정해졌고 남북이 제일 먼저 만나서 실무적인 회의를 한 게 선수단도 아니고 대표단도 아니고 예술단 접촉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판문점으로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또 경의선 육로로 올 것처럼 말을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현송월 일행이 공연 숙박시설 점검차 1월 21일, 22일 온갖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서울을 왔다 갔는데 숙식의 편의성 때문에 북한 주장대로 만경봉호에 묵는다면 이때 만경봉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왔다 간 다음에는 경의선 육로로 오겠다고 판문점에서 썩 바꿨습니다. 그거야 뭐 한국 정부에서 개성공단 뭐 또 부각시키게 좋다 이랬죠. 그리고 바다로 온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하루 전날 또 바다로 온다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의 대외 교역의 상징인 만경봉호를 아까 제가 만경봉호의 역사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떡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의 항구에 기항을 시켜서 전 세계를 보고 이제 한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를 풀었다. 앞으로 뭐 우리 배가 비행기가 어디 머물지 못하게 하는 미국이나 유엔 제재 이제 우리하고 싸우는 가장 당사자 핵심 당사자 한국이 풀었는데 너희들도 조용히 해라. 그리고 만경봉호가 혹시 뭐 유엔이나 미국 제재에 중첩적으로 해당이 돼 하려면 해봐라. 한국이 허용했는데 이제 이 배짱을 내밀기 위한 지금 쇼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자,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골간을 이루는 것이 금융 제재와 해운 제재인데 만경봉호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해운 제재를 허물겠다라는 거고 한국이 이런 제재 위반의 선례를 남길 경우에 대북 제재에 마지 못해서 미국 때문에 미국 의식에서 할 수 없이 흉내를 내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도 저러는데 우리도 예외를 인정하겠다 하면서 썩 빠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에 이 북한 배의 한국 기항을 금지시켰는데 이번에는 올림픽 성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만경봉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직접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배는 아닙니다만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단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되거나 불법 활동 연루가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또 국내에 이 배가 입항해 있는 동안에 정유 제품이나 식료품 공급이 이루어지면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경봉호가 한국에 입항을 해서 며칠 동안 있는다면 이 부분에 유엔 제재의 어떤 부분이 위반될 수 있는지를 한국이 유엔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조차도 하지 않고 들러버렸습니다. 만경봉호는요 2006년에 1차 핵실험 때 북한에
일본으로부터 입항이 거부됐는데 그 전까지 미사일 부품, 마약, 밀수, 불법 송금 등에 연루된 정황이 이렇게 드러났고 러시아에서도 지금 입항이 거부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조약, 흔히 PSI라고 하죠. 해상 검색을 허용하는 그런 조약이 있죠. 여기에 정선, 즉 세워서 검색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망경봉호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PSI에 가입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렇게 말하면서 풀어져 버렸습니다. 자,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제재 무력화를 위한 술수에 항상 응해주고 뒤에 수습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식령 스키장 전세기도 그랬고 2시간 앞두고 미국에서 겨우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까? 망경봉호가 온다라는 것은 4일 밤 늦게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의논할 지금 시간도 없었고요. 자, 한국이 북한과 짠 것처럼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북한이 갑자기 저래서 어쩌겠냐 좀 봐주라고 뒤에 문 떼어서 수습하는 모양을 미국이 정말 한국을 이 사람들이 정말 짜고 우리를 바보로 여기나 이런 의심을 하게 지금 여러 번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림픽이 끝나면 미국이 해상 차단에 들어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경봉호에 대해서 한국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의사조치를 허물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북한에 대한 해운 통제, 그 다음에 검색, 봉쇄 등을 한마디로 뚫어 보려고 한국이 그렇게 해주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올림픽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다가 제재를 가하고 위반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올림픽 이후에 시작될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 봉쇄 등을 이번에 한국을 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 각국들이 빠지게 만든 그런 효과를 지금 유도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 간의 이간질도 유도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는 좀 어겨도 적당히 넘어가더라는 선례를 만드는 매우 다목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일은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의 자국 입항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금지하고 있고 이 이유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했고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금지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유엔 회원국 항구에 들어올 경우 납포, 검색, 억류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다시 제재가 원상 복귀된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예외를 만들어 놓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번 예외 인정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제재에 가장 약한 골이라는 것을 확인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것은 한미 공조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일가의 대대적인 충성에 또 호화, 밀수, 사치, 각종 핵과 미사일 물자의 반입에 상징적인 배를 북한이 한국 항구에 들름으로써 한국도 괜찮은데 너들이 왜 야단이냐. 이제 우리를 바다에서 막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이 북한이 이번에 망경봉호를 보낸 이유인데요. 진짜 한국이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도 비밀 라인으로 북경 등에서 진행이 되었을 거고 자, 배를 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몰랐던 것처럼
호텔을 예약해 놓고 있을게. 그깟 호텔 250개 예약한 거 돈 물어줘봤자 얼마 되겠냐? 매덕이면 안 되겠냐? 그리고 우리가 호텔까지 예약해 놨는데 쟤들이 정말로 배를 갑자기 보낸다고 하는 줄 어떻게 알았겠냐? 갑자기 저러는데 오지 마라 하면 또 깨질 거고 어쩔 수 없이 오라 했으니 이번 한 번만 봐주라 하고 미국하고 문 떼면 끝난다. 우리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 거니까 너네들은 갑자기 온다고 해라. 이렇게 다 각본이 짜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한미의 제재 대상인데 그래서 북한 비행기는 못 오지요. 김영남이 한마디로 한국에 올 때 고려항공 비행기를 또 타고 올 거다라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김영남은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오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이 90이 넘은 늙은 영감이 비행기 타고 와서 영하 20도가 될지도 모르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것은 바지 사장의 비애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하늘로 바다로 배로 구멍 다 뚫고 있습니다. 문정권 뒷감당 우치하려고 이러고 있습니까?